자, 오늘 5월 18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내일 19일 수요일은 휴장인데 금융투자의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까지 나스닥 선물지수가 0.7% 정도 오르면서 지금 오버나잇 정도까지는 가능한 분위기로 마감했지만 나중에 또 금융투자가 나갔을 때 지수가 하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늘어난 상태 불안한 증시, 지수 상승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 상태 보시면 어제 음봉을 그대로 회복해 줘서 나쁘지 않은 위치에 마감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수급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일회용 수급이 들어왔다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수급을 봤을 때 다시 괜찮은 위치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9,600억이 다시 나갔을 때 지수가 다시 양봉을 잡아 먹는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을 봤을 때 그렇게 반갑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전 패턴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봤자 길어봤자 한 3일 4일 이어지다가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은 그대로 고점에서 매도가 나오거나 갑자기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얘들이 먼저 치고 나가기 때문에 금융투자 수급은 당연히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장중에 기관의 수급 종목들, 다양한 대형주들 이런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다시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분위기까지 망치면서 뭔가 빼앗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작정 상승한다고 지수가 좀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온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얘들이 나감에도 지수가 끄떡하지 않고 황금선 정도를 지켜준다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고 좋은 건 아니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오늘 매수가 찍히긴 했지만 그렇게 반갑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양봉이 떴는데 아직까지 황금선까지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오버나잇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추세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하락의 끝이라면 오늘 시장 반등할 때 다 같이 올라오던가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앞자리가 바뀌는 8만원 정도라도 회복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 보시면 좀 회복해 주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앞자리가 바뀌는 8만원도 지켜주지 못하고 도저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추세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5월 10일처럼 황금선을 회복해 준 다음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도 황금선을 다시 깨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 하루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으며 지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삼성전자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금융투자 수급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부터 하루 종일 돈이 몰리는 종목에서만 집중한다고 지수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위협적인 하락도 없이 정말 편안하게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거래대금 상위의 대표적인 종목이 제넥신은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볼 때 분봉상 이때 정말 강하긴 했어도 일봉상 캔들이 차트가 별로 좋지 않다면 그 종목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넥신 차트가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같은 거래대금이 나왔다면 긍정적으로 봐서 이 종목에서만 집중해서 매매를 했을 텐데 이 위치가 아니라 무너지던 위치였기 때문에 도저히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가던 유바이오로직스 말고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절대 무리해서 고점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을 놓쳤으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종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괜히 이 종목에서 뭐 더 매수하고 싶거나 떨어질 때 매수한다고 생각하다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오른 것은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는데 오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봤을 때 일정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코스닥이 10조 원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다음에도 괜찮은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종목에서 괜찮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절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심주로 봤던 게 에너토크인데 이것도 오전에 공략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도 좀 차트가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오늘 공략이 가능했는데 오늘까지 기관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단타 외국인까지 따라 붙은 게 좀 걸리긴 하지만 단타 외국인이 나갔을 때도 주가가 아무 이상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되었을 땐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위치라 며칠 동안 추세를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리드도 오늘 보고 있었는데 항상 매매 기준이 시작하자마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눌림을 받다가 매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봤다가 그 뒤에 이게 탄탄하다 싶을 때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장 시작하고 3분, 5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첫 캔들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매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3분 정도는 좀 여유있게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시초가를 지켜주면서 그 전에 고점인 97,000원 이상까지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올라왔다면은 그때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매를 했을 텐데 다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올라가던 바이오사이언스 이것도 고점 뚫어 주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차 상승 나오고 그리고 눌렸다가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접근하려 했지만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동성 완화 장치 보시면 오늘 평소보다 좀 지독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유난히 심했던 것 같은데 이 변동성 완화 장치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단타로 아무리 다른 종목들 관리 잘해도 이런 종목에서 한 번 실수하면 한 방에 5% 10%가 날아가기 때문에 VI가 걸렸다고 절대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독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대놓고 팔아 먹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종목이 별다른 뉴스가 없으면은 이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양봉을 띄운 주체가 제 생각에는 아마 정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올렸거나 뭐 리딩방 같은 곳에서 추천해서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뜬금없이 VI가 걸리는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금강공업에 혹할 뻔했는데 VI가 걸리고서 그 뒤에 좀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해서 진입을 하진 않았지만 일봉 캔들 괜찮은 상태, 신고가는 아니지만 일봉 주봉이 너무 괜찮아서 여기에 혹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승이 아니라 한 이쯤에서 시작을 했더라면 조금 찔러 봤을 것 같은데 너무 높게 시작해서 포기했더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장가로 폭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그냥 보더라도 욕이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피하기 위해서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풀리고 나서도 거래가 유지가 되면서 이상하게 빠지지 않을 때 오늘 동방이라는 종목을 눌림해서 잠깐 공략을 했는데 VI가 걸린 종목은 여기까지 걸려놓고 그 뒤에 풀린 다음에도 거래가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방어율이 뛰어나야지 그 뒤에 눌림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VI가 걸린 다음에 눌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도 준비했는데 내일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VI가 걸리는 것들 잠깐만 체크하고, 체크한 다음에 시간이 한 10분 지나서도 잘 빠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종목들과 달리 이상하게 방어가 잘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독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걸렸다가 내려가고, 뉴스로 걸리든 아무 이유 없이 걸리든 결과가 좋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좀 강력한 신고가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강력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위 종목들 보면은 SAMT, 카스 전부 다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이고, 고점을 뚫어주면서 변동성이 나왔고, SAMT도 월봉까지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 전에 고점들을 전부 다 뚫어준 상태에서 강력하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거래 대상이 되었지만, 좀 정말 강력하게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들, KG ETS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이 구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 뒤에 보고 있었음에도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상한가 가기 전에 황금선 회복해서 거래량 반응이 나왔을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건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 상위 종목들 잠깐 단타 말고는 아주 강력한 것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큰 손실을 보고 지금 꾸준히 회복하고 있는데, 좀 강력한 상한가 갈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손실이 얼마든 간에 하루에 10,000원이라도 회복하면서 그런 종목을 기다리다가 제대로 잡았을 때는 충분히 한두 방에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매매를 실패하거나 요즘에 잘 안 풀린다 하시더라도,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분위기 좋은 종목들 기회는 계속 올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